이번에 리플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발표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컨센서스 2026이라는 큰 행사가 열린 상황인데, 여기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총괄하는 잭 맥도널드 부사장이 한 가지를 발표했어요. 리플이 곧 미국의 통화감독청, 영어로 OCC라는 곳에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또 호재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호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XRP 리플 가격은 이렇게도 너무 답답하고 안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번 OCC 라이선스가 정말로 단순한 호재인 건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호재가 아니라요, 리플이 진짜 은행이 되어가는 과정에 두 번째 단추라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단추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지금 리플 XRP 가격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도 함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OCC가 뭔지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이 미국의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이곳 OCC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금융감독원과도 같은 역할인데, 그리고 격이 좀 더 높아요. OCC가 허가를 내주면은 그 회사는요,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은행처럼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말 엄청난 권한이죠.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같은 경우는 뉴욕주에서만 라이선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사업을 못하는데, 이번에 OCC 라이선스를 받게 된다. 그럼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회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더, USDT죠. 이 회사는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또 자주 듣는 USDC, 서클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건데, 이 회사도 아직까지 OCC 라이선스가 없어요. 만약에 리플이 이번에 통과된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중에서 거의 최초로 OCC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큰 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규제가 엄격한 상품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싶더라도 테더는 못 쓰고요, USDC 서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OCC 라이선스를 받은 RLUSD가 등장하면은 이 거대 은행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왜 리플 XRP 가격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사실 RLUSD는 출시한 지 9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운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이 BNI 멜론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RLUSD의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사로 들어왔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리플의 라이선스 범위를 확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XRP 리플 가격은 작년 7월 우리 돈으로 5,1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2,2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괴리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예요. 미국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잘 오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스크로 언락이라는 건데요. 리플이 매달 일정량의 XRP를 시장에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재는 쌓이고 있는데 매물도 같이 쌓이고 있어서 가격이 눌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OCC 라이선스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리플이 작년 12월 당시 이미 OCC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거의 다 통과가 됐고 또 몇 가지 조건만 더 채우면 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자로 OCC의 신탁은행 관련된 최종 규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런 규정들 덕분에 리플 같은 회사가 일반 은행에 가까운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에 잭 맥도널드 부사장이 이번에 곧 OCC 라이선스를 받는다라고 말을 한 거는 이 조건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OCC 라이선스에 더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라는 것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마스터 계좌가 무엇이냐?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 최상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은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이 이 마스터 계좌까지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회사 중에서 사실상 최초로 진짜 은행이 된다는 겁니다. JP모건이 돈을 보내는 그 결제망에 리플도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이건 호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페드 마스터 계좌는 신청한다고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아직까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리플이 신청한 상태고 OCC의 조건부 승인은 이미 받았고 이번에 정식 라이선스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전부 XRP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RLUSD가 리플을 냈죠. 그러니까 XRP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RLUSD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거래 수수료로 XRP가 소비되고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XRP의 사용처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리플이 진짜 은행이 되면은 XRP는 그 은행이 쓰는 핵심 결제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XRP가 그냥 빠른 송금용 코인이라는 인식이었다면요. 앞으로는 미국 연방 규제 안에 있는 이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인식의 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OCC 정식 라이선스가 앞으로 몇 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미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부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곧 통과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신호를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RLUSD에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더 빠르게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패드 마스터 계좌 승인 여부가 시장의 다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도 확정은 아니에요. 시장 환경이라거나 정책 변수에 따라서 그 속도 자체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번 리플의 OCC 라이선스 발표 자체가 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리플이 진짜 은행이 되어가는 두 번째 단추입니다. 세 번째 단추인 패드 마스터 계좌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XRP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미국 연방 규제권 안에 있는 결제 자산으로서 그 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 XRP 가격이 답답한 거는 이 변화의 속도가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느리기 때문인 거지 방향성이 틀려서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단추 패드 마스터 계좌는 실제로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런 가능성들, 예상 시점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뭘 사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다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접근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많은 비중을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단기 알트 같은 경우는 비중에 대한 조절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다면 오히려 그냥 낮은 금액으로서 연습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목표 타점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차라리 낮은 목표 수익을 목표로서 우선 수익 실현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가격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면서 걸어놓는 이유들 수익 실현이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알트코인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이런 감각을 아셔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낮은 비중이라도 천천히 접근을 해보는 이런 연습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알트코인으로서 단기 타점들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